혹시 류 단장님은 이 이슈들 중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2030 우먼 파워. 저희 또래 50대 아재들은 지금 소외계층 단장님 오늘 기사도 쓰셨던데요. 칼럼 썼는데 네. 50대 아재들이 어디 가면 다 눈치 보는 분위기예요. 클릭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예매하는 것도. 댓글에 크리스 킴님이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응원하시면 되죠 라고 편안하게 자꾸 거동을 하시려고 그래. 스포츠앤 플러스의 색다른 야구 진단 닥터류의 월요 진단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 진단은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규 시즌 결산을 해보면서 가을 야구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특히 그 두 분께서 가을 야구 진출팀 부더니도 틀려왔습니다. 예, 정말 시즌 전부터 시즌 중간 거의 말미까지 꾸준히 틀려왔어요, 두 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정세영 기자께서 2024 정규 시즌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우리의 이렇게 뭐 이슈가 많았던 시즌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우리의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시즌 초반에 이제 유현진 선수의 KBO 리그 복귀가 확정이 되면서 난리였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유현진 선수 등판하는 기자 취재진도 어마어마하게 유현진 선수를 따라다녔던 이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뭐니뭐니 해도 1000만 관중 돌파했다는 점이 KBO 리그. 그렇죠. 아마 이거는 스포츠 10대 뉴스 안에 충분히 상위권에 들어갈 그렇죠. 정도로 1000만 관중 돌파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오늘 이제 5위 경쟁, 예, 뭐 이제 하루가 더 남았지만 5위 경쟁, 그리고 올해 또 재밌는 포인트가 이 결국 엘로끼 그리고 이제 이 흥행을 해야 되는 구단들이 예전 같았으면 하나 롯데 같은 경우 좀 일찍 떨어져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하나 롯데가 마지막까지 5위에 대한 희망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프로야구가 자연스럽게 인기가 또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김대용 선수가 등장하면서 젊은 스타들이 좀 많이 탄생했다. 실제로 올해 야수 이제 타격 전체적인 스탯을 보면 젊은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만큼 KBO 리그가 좀 젊어지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하면 저는 이 뉴스가 가장 좀 클 것 같은데 ABS. 예,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에서 첫 선을 보였고, 일단 정규 리그가 뭐 내일 끝나지만 사실상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ABS가 그렇게 저는 나쁜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KBO 리그에 항상 부정적인 이슈가 따라졌던 이 KBO 리그의 뭐 공정, 신뢰 이런 이미지가 좀 입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류 단장님은 이 이슈들 중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정 기자님이 얘기한 게 이제 6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뭐 유현진, 하나롯데, 김도영, 1000만 관중, 5위 경쟁, 그다음에 이제 ABS까지.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규 시즌을 이제 키워드 탑 10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오. 네 가지를 더 채워보면은 네. 이제 2030 우먼 파워. 우먼 파워. 네, 이걸 꼭 넣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래 50대 아재들은 지금 소외계층. 단장님 오늘 기사도 쓰셨던데요. 칼럼 썼는데 썼는데. 그게 저는 의도가 이제 50대 아재들이 어디 가면 다 눈치 보는 분위기예요.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ML 포차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20, 30대 이제 밖에 없어갖고 저희가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눈치 보여서. 그래서 거기 이제 일찍 빠져나오고 했는데 50대 아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보면은 50대 아재들이 어디 있냐 싶으면은 7080 예, 그 나이대가 저희 나이대가 산에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50대 이런 아재들도 조금 이렇게 이게 좀 야구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아재들이 보면은 이 클릭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예매하는 것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댓글에 크리스 킴님이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응원하시면 되죠 라고 편안하게 자꾸 거동을 하시려고 그래. 60대 아니거든요. 그건 60, 70대 노년층이나 그런 거죠. 하여튼 2030 우먼 파워가 하고 좀 삐끼삐끼. 삐끼삐끼가 뉴욕 타임즈가 주목을 했고, 이제 그 NFL의 이제 미식 축구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유명한 치어리더들도 삐끼삐끼 그러니까 댄스를 추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도 좀 유명했고, 지금 이제 삐끼삐끼 그 춤으로 유명한 이주원 치어리더가 뭐 대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만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삐끼삐끼가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티빙, 이제 OTT 야구 중계가 사실 4월 달만 해도 핫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 우려를 부식시켜서 네. 이제는 좀 안정화를 찾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MLB 서울 시리즈. 이게 지금 보면 이 3월, 4월은 다 잊혀졌잖아요. 네. 잊혀졌는데 MLB 서울 시리즈, 티빙 이런 거는 진짜 핫했어요. 맞아요. 시즌 초반에 네. 진짜 또 서울 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야제 프리하고 개막을 앞두고 약간 네. 전야제 같은 이런 느낌을 네.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한번 제가 채워봤습니다. 진짜 뭐가 많았네요 이번 시즌. 진짜 많네요. 이거 예. 다 들어갈 만한 키워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은 오늘 뭐 거의 새벽까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키워드만 정리를 해보고 그 소 주제별로 살짝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5강 진출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부던이도 틀리셨어요. 꾸준하게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근데 사실 뭐 제가 농담처럼 이제 두 분을 짓궂게 놀리긴 했습니다만 두 분만 틀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시즌 전, 시즌 중간, 그 말미까지도 정말 예측을 못한 시즌이 바로 이번 시즌입니다. 기억나세요? 두 분이 그 시즌 시작 전 혹은 시즌 극초반에는 어떤 팀을 5강으로 꼽았는지? 5강을 했던 게 저는 크트, 그러니까 KT, 기아, LG, 두산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네. 모든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꼽았어요. 네. 좀 억울합니다. 뭔가 좀 억울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저 아나운서님이 저희를 이렇게 공격하실 거면요. 내년에는 예상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요. 음. 같이. 네, 우리만 시키지 마시고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한번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차 당하겠죠. 뭐 택도 없는 소리 했다가 저는 재미를 까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하차 당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예측이 정말 크게 어긋났던 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성. 삼성. 삼성의 약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저는 이제 최하위로 꼽았었는데요. 맞아요. 삼성을 거의 8, 9, 11로 꼽는 이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어요. 맞아요. 근데 삼성이 가장 약했던 이 타력. 근데 삼성이 저는 타격이 가장 약하다라는 포인트에서 삼성의 이 굴비스 야수들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홈런을 뭐 두 자릿수 홈런을 너끈히 채워주면서 삼성 타선에 힘이 생겼고요. 그리고 외국인 농사 뭐 타자 빼고 투수 쪽은 괜찮았고 여기에 원태인 선수가 15승을 챙겨주면서 에이스 좀 지난해 좀 부침이 있었는데 그런 걸 씻어내고 에이스 역할을 딱 무게 중심을 잡아줬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삼성이 약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팀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가장 예상을 못했던 팀은 또 KT죠. KT. 네, KT는 상위권에서 놀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역시나 출발이 늦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5월부터 치고 올랐는데 올해는 그 치고 올라오는 것도 확실히 예전의 KT는 아니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하나 유현진 선수가 와서 거의 뭐 하나는 3강에 드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 그렇지 뭐 않다는 거 참. 당시 평가가 10승은 일단 챙겨놓고 시작하는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10승 결국 시즌 쭉 봤을 때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참 쉽지 않았어요. 사실 팀 개막 초반에 그 하나가 7연승을 달리면 그 고산병에 고산병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그 기간에 공교롭 또 유현진 선수가 승리를 또 추가하지 못했던 맞아요. 뭐 그렇게 되면서 출발이 좀 썩 시즌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계약이 문제가 있었고 그 고산병 시절 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팬들은 류현진까지 살아나면 진짜 이거 그쵸. 큰 사고다. 네. 시즌 우승도 네. 불가능한 일은 네. 아니다라고 네. 했었었죠. 네. 결과적으로 유현진 선수는 두 자리 승수는 채웠습니다. 10승 8패를 냈고 평균 자책점이 좀 많이 아쉽죠. 유현진 선수가 국내에 돌아오면 2점대 초반은 무조건 찍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87로 시즌을 마쳤거든요. 네. 조금 유현진 선수의 성적치고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의 이 뭐 딜을 받쳐주는 또 투수들이 외국인 투수들도 좀 실패에 끝났고 이러면서 하나의 어려운 시즌이 됐고 결과적으로 중도의 감독도 이제 교체되고 김경훈 감독을 선택하는 이 과정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류선규 단장님은 이번 시즌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정기전에 뭐 비슷한데요. 네. 다 많은 분들이 3강을 KT, LG, 기아로 꼽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3중으로 두산, 한화, SSG를 꼽았었어요. 네. 근데 3중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가 이제 유현진 선수가 가서 했으니까 하나를 좀 SSG보다 마지막에 좀 올려놨죠. 그러니까 SSG를 6위로 하고 하나를 5위로 했는데 KT의 그 추락이 너무 컸고요. 사실 저는 KT가 우승할 수 있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FA로 엄상백 선수하고 빠질 가능성이 김우준 있죠.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두 선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있을 때 우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반부터 부상이 막 생기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KT가 6월부터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까지도 잠잠해갖고 올해는 KT가 힘들겠다 했는데 7월에 이제 승률 1위 네, 리그 1위 올라갔죠. 하면서 또 치고 올라가길래 한 3위 정도는 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8월, 9월에는 또 잠잠해지고 내려가고 진짜 3위도 할 수 있겠는데 싶었던 네, 시점이 네, 있었어요. 네, LG까지 네. 따라가는 네.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두 있었죠. 경기 정도까지 짜라 붙였을걸요 아마. 네. 두 네, 경기까지. 마지막에 9월에도 예. 페이스가 좀 다시 돌아왔으면은 충분히 치고 갈 수 있었는데 9월까지도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네. 저는 팀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7월에 올라오고 8월에 좀 뭐 보합 세고 다시 9월에 치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KT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컸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KT의 부진과 삼성의 약진. 예. 예, 의외의 활약인데 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번 시즌 너무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뭐 원태인 선수 우리 이름을 될 수 있는 승리의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 특징이 도드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결국 삼성을 하면 네. 삼성의 타선이죠. 그 삼성의 지금 뭐 이성규 선수, 김원곤 선수, 김영웅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삼성은 이 모든 이 타선의 이프가 다 터졌어요. 거기에 강민호 선수가 건재했고 그러면서 삼성 타선을 보면 진짜 짜임새가 있는 타선. 여기에 또 시즌 한 9월 이후부터는 거의 구자욱 선수는 MVP 모드로 그렇죠. 또 팀을 네. 이끌어 갔거든요. 삼성이 2위 자리에서 내려올 만하면 다시 이제 이 타선에 사실 삼성은 불펜을 가장 오래 강할 것이라고 하고 불펜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불펜은 여전히 고민거리가 됐고 반면 타선이 가장 고민이 좀 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선에서 모든 이표가 터져지면서 지금 삼성은 타선의 힘으로 지금 가을 야구까지 2위 자리를 지켰다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삼성의 제가 팀 홈런을 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삼성의 지금 홈런이 185개로 올해 리그에서 가장 많아요. 결국 삼성은 제가 그랬었거든요. 방송 그 시즌 초반에 삼성은 팔각형 구장을 쓰고 있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네. 쓰고 있고 여기서 장타를 때려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홈런 185개 쳤으면 뭐 예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뒤집힐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터지다 이제 카데나스도 터지고. 근데 진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마다 또 잘 넘어갔어요. 기아하고 삼성이 좀 비슷하게 예. 갔죠. 이제 기아하고 삼성이 올해 이게 모든 게 잘 된 해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9위, 10위로 놨던 것도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변수가 많은 팀은 상위권을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막상 시즌 들어가서 이제 그 변수들이 다 긍정적으로 다 터졌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4, 5, 5월 때 삼성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즌 네. 끝까지 삼성이 좋은 모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삼성 프론트가 이제 불펜 강화에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였지만 불펜은 생각보다 안 됐고 반면 저기 타선이 이제 그 라이온스 파크의 장점을 살린 이제 그런 이제 홈런 야구가 이제 되살아났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는 안 하던데 저는 이걸 주목하고 싶은 게요. 수비예요. 수비. 삼성. 맞아요. 네. 사실 박진만 감독이 작년에 부임하면서 좀 수비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KBO 리그가 최근 트렌드는 훈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박진만 감독과 이승엽 감독은 좀 그러니까 훈련량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감독이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조금 삼성이 그게 좀 효과를 못 봤죠. 좀 부상 선수도 좀 나오고. 근데 지금 이게 올해 이게 좀 수비가 지금 그러니까 좋게 좀 작용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기는 경기를 보면은 수비로 이기더라고요. 네. 홈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삼성의 강점은 전 수비. 예, 박진만 감독이 원하는 그런 야구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데이터적으로 봤어도 삼성이 올해 실책이 81개예요.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야. 공교롭게 그런데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한 팀이 기아잖아요. 기아인데 네. 146개. 그러니까 60개, 65개 가까이 차이 65개. 나는데 그럼 한 2.7배. 이게 또 저도 예, 좀 눈길을 끄는 2.7배 정도 포인트인데 차이가 나는데. 예. 예, 삼성의 그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올해 호송족을 뭐 뽑는 이유 중에 뭐 김용용 선수가 지금 28개, 29개 홈런을 때려주면서 갑툭튀를 해줬고 물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만 해줬고 이 끈끈한 수비가 팀에 상당히 보탬이 됐다 이런 평가가 계속 근데 나오고 삼성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공통점은 선수단 구성이 신진급, 중간층, 고참급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사실 삼성이 지금 저는 어디에 포인트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있냐면 이성규나 김원곤이나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지금 뎁스를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당초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내부 평가는 뎁스가 약하다였었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 선수들이 이제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김원곤 선수도 작년까지 팬들한테 좀 많이 드는 네. 케이스잖아요. 근데 올해 사실 삼성이 초반에 연패에 빠졌다가 광주에서 이제 김원곤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이제 그 역전타를 친 게 그게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아전에 조금 삼성이 이제 김원곤 선수가 계속 잘하는 모습인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제 플레이오프 직행에 이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지찬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김지찬 선수가 원래 내야였다가 이제 외야로 이제 컨버전해서 나갔는데 김지찬 선수가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뭐 수비도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타격도 지금 타율이 135경기에서 3할 1푼 6리까지 찍었거든요. 지금 현재 페이스로만 보면 김지찬 선수는 다걸 프리미어 12에서 당연히 발탁이 되고 주전 자리까지 노려볼 만한 실력을 올해 뽐냈다. 이 선수도 팀 타선에 상당히 힘을 불어넣었다. 또 다른 의미의 장타만 있는 게 아니라 김지찬 선수 같은 이런 야무진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삼성 타선에 힘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뭐 정리하자면은 결국 요소 정말 짜임새가 좋았다라고 네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다른 팀들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뭐 하나 얘기도 했고 기아 얘기도 아까 던졌고 NC 얘기도 했었는데 롯데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네. 롯데도 사실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태형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이번 시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최종 물론 내일 경기가 한 경기 더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왜냐면 분명히 순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저는 롯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실패했다고? 것 같아요. 윈나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든 감독을 새로 이제 바꾸면서 명장을 모셔온 것도 결국 이겨라. 많은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많이 이기진 못했어요. 올해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에이스인 박세웅 선수의 역할이 좀 아쉬웠다. 네. 여기에 내야가 계속 고민이 됐다. 물론 내야.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뭐 젊은 선수들 고승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나와주면서 자리를 잡았지만 시즌 초반에 한참 좀 치고 나가고 이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야 될 시점에서 항상 내야가 누구냐, 이루수가 누구야,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점, 전체적인 세팅이 시즌 초반부터 좀 저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7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저도 실패라고 보고 저는 내부 평가를
그 내부 평가, 그러니까 프론트나 이제 코칭 스텝이나 내부 평가는 되게 잔인할 정도로 지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롯데가 이제 그 젊은 선수들 윤고랑의 성장 이런 데 위안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팀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꾸려나간 걸 보면 그런 또 이렇게 희망 요인도 항상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0%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이제 희망 요소, 그러니까 그런 요인은 다 있는데 지금 롯데의 문제점은 수비예요. 수비주로. 수비. 네, 보네드 플레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뭐 상황에서 흐름을 끊는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면은 롯데는 뭐 우승은커녕 뭐 가을 야구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아와 롯데의 차이점, 롯데가 123개로 올해 9위,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뒤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기아하고 롯데의 차이점은 롯데는 클러치 상황에서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실책이 나면 무조건 져요. 네, 그런 경기가 좀 많이 나왔다는 점이 좀 그건데 올해 롯데는 보면 일단 외국인 타자도 대박을 터졌죠.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 손호영 선수 트레이드해 와서 잘했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았는데 결국 못했다는 거는 결국 가장 기본이 약했다. 뭐 그렇게 볼 그러니까 수 이제 있다고. 기아가 그 실책이 제일 많고 롯데가 그 다음인데 기아 보면은 기아가 실책과 자책점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가장 많아요. 그만큼 클러치 실책이 많은데 롯데는 그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실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루에 있다가 그러니까 외야 플라이가 떴는데 3루 가서 죽고 뭐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거 실책이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끊는 플레이가 너무 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실책보다는 이 보네드 플레이.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클러치 상황에서의 실책 때문에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꽤나 많은 패배를 가져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 이제 내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면 잠시 쉬었다가 죽음의 수비 훈련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마무리 캠프부터 아마 네. 많은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다고 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경문 감독이 뭐 일단 공언했잖아요. 네. 마무리 캠프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롯데 하나는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네요. 네. 롯데와 하나 팬들 다음 시즌 한번 기대해 보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